네, 안녕하세요. 원산지관리사 수험생 여러분. 저희 이제 4과목 수출입 통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 중에서는 가장 큰 핵심 단어라는 부분이 바로 관세 쪽입니다. 네, 관세가 뭐죠? 이미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죠. 우리 국경선을 넘을 때, 근데 국경선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하게 관세선이라고 하죠. 세관이 이제 관리하는 구역들, 그래서 그 선을 넘으면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선, 그래서 그 선을 넘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을 우리는 관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관세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 원산지 관리사 하면 FTA를 하는데 FTA는 관세 안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한 절반 정도는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관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세는 무역에 있어서는 하나의 장벽이죠. 이 장벽들을 쳐놓는 이유, 우리나라 이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제 있는 거고, 뭐 여러 나라에서도 이제 관세를 당연히 이제 무역 장벽으로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보자, 자유무역을 하자. 왜냐면 우리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자유무역을 이제 추구하는 게 맞죠. 시장 논리에서 뭐 정부나 이제 다른 개입이 없이 자유로운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했는데. 누구도 서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우리 산업 다 망가지면 어떡해? 우리나라 산업 피해보면은 우리 국민들 어떡해? 라고 하다 보니 여러 라운드 협상을 거쳐봤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원활한 해결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나온 게 그러면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 우리끼리라도 좀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FTA죠. 자유무역 협정. 그래서 관세라는 부분들을 궁극적으로는 0%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을 하는 게 바로 원산지 FTA입니다. FTA이고 거기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게 원산지 증명서죠. 그래서 그 원산지 증명서를 협정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있으면 요렇게 가는 게 맞는데 요리 관세라는 게 한 번에 0%로 내려오기 좀 힘들죠. 점진적으로 내려오죠. 계단식으로 몇 년이 지날 때마다 일정 기준씩 퍼센트가 내려오는 또는 뭐 특별히 양호해서 뭐 당분간은 철폐되지 않는 그런 관세들도 있어요. 그러면 비록 우리가 FTA를 적용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0%까지 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협정관세를 적용을 하긴 했지만 나머지 그런 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납부할 거냐? 그러면은 이 납부하는 방법도 우리는 알아야만 제대로 된 원산지 관세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관세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확정이 되고 그 관세를 어떻게 납부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 과목에서 같이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납부에 대한 부분들 관리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관세법이라는 게 이제 이런 세금에 대한 형성 부분들, 과세 요건의 성립이라는 부분을 크게 한 가지 이제 배운다면은 그 이후에 배우는 것들은 바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관세 과세 요건 성립 챕터가 하나 있다면은 그 이후에는 그 운영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운영 부분으로 넘어올 텐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수출보다는 수입이죠. 수입 절차. 그래서 이 수입 절차에서 특히 이제 수입 신고를 할 때 우리가 협정관세를 적용을 하려면 수입 신고 시점에 같이 원산증명서를 또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몰랐다. 그런 절차를 내가 몰랐는데 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원산지 관리를 잘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써먹질 못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도 잘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 통관 절차 그 밖에 수출 통관 절차까지도 같이 학습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절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 납부에 대한 행정 절차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한다라는 것은 물건이 움직이는 것이죠. 물건이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까 요 보세 상태,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보세 상태의 화물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 보세 화물 관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은 관세, 과세 요건 성립 부분하고 수입
출입 통관 부분, 절차 부분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고, 특히 또 절차 부분은 수입 신고에 대한 부분과 화물 관리에 대한 절차,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업무의 흐름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설명을 드릴 때 이 흐름 속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용어들 위주로 이제 많이 좀 강조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시험 자체가 이제 객관식 시험이죠.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와 그 밑에 보기가 다 주어지죠. 그러면 대부분의 시험 문제들은 다음 보기 중 설명이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의 지문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은 저희 이제 교재에서도 보겠지만 대부분 법 내용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따온 다음에 일부 용어들만, 특히 이제 틀리기 쉬운 용어들만 조금 틀리게 바꿔서 변형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배우지만 그 속에서 변형되거나 틀리기 쉬운 용어들을 위주로 제대로 학습을 해놓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본 수업 시간에서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좀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본 수업 시간 때는 각 용어의 정의부터 해서 이제 관세의 이제 세금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앞으로 이론 강의 이제 열심히 저는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시죠.